20대 여자 직원들 써봤는데 10명 중 10명은 죄다 이럽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다 맞춰줘도 소용이 없네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20대 여직원들 너무 싫습니다. 혐오스러워요. 진짜 최악. 퇴사 통보와 당일 결근 통보 20대가 너무 싫습니다 라는 글이에요. 어떤 분께서 이제 카톡 내용을 올려주셨네요. 점장님 죄송합니다. 저 그만둬야 할 것 같아요. 요새 정신적으로도 몸적으로도 너무 힘들어서 일이 손에 잡히지 않습니다. 저 휴식기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만둬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점장이라는 분이 그럼 직원 구할 때까지 해주실 수는 있어요? 최대한 빨리 구해볼게요 라고 했더니 죄송해요. 진짜 일을 못할 지경까지 온 것 같아요. 지금까지 하다 보면 괜찮아지겠지 했는데 몸이나 정신적으로나 많이 힘들어요. 많이 힘들었나 봐요. 오늘은 그럼 쉬어요. 이번 주 안으로 최대한 빨리 구해볼 테니 이번 주까지 직원 교육 될 때까지만 나와주실 수 있어요? 마음 같아선 그러고 싶은데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죄송해요. 그럼 어제까지만 나오는 걸로 하시는 걸까요? 힘들면 그렇게 해요 라고 이제 결국에는 받아준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도 안녕하세요 점장님, 죄송하지만 제가 오늘 독감에 걸려서 출근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 못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라고 하니까 이제 약 먹고 푹 쉬어. 그리고 이번 주 평일 중 나올 수 있는 날 있어? 땡땡이가 어제부터 갑자기 그만둬서 라면서 이제 뭐 알바생들 때문에 힘들다는 어떤 카톡이 올라왔는데, 본문 내용을 보면은 직원 1명, 알바 1명 이렇게 운영 중인데 어제 5개월 동안 같이 일한 직원이 당일 퇴사 통보를 하더니 오늘은 알바가 당일 결근 문자를 보내네요. 자기들이 빠지면 저 혼자 10시간 밥도 못 먹고 혼자 일하는 거 뻔히 알면서 20대 여자 직원들 써봤는데 10명 중 10명은 죄다 이럽니다. 아무리 잘해주고 다 맞춰줘도 소용이 없네요. 진짜 상상 이상으로 20대 여직원들 너무 싫습니다. 혐오스러워요. 진짜 최악. 이래서 진짜 자영업이 힘들고 조소기업 사장들이 진짜 힘든 겁니다. 제대로 된 사람 구하기가 진짜 힘들어요. 제가 예전에 그 말씀도 드렸잖아요. 제가 과거에 쇼핑몰을 오픈을 하고 처음에는 피팅모델 알바라든지 택배 알바라든지 아니면 직원을 구인한다든지 이렇게 할 때 하루에 이제 면접 같은 거를 저도 좀 제대로 보고 싶으니까 많아야 한 2명 정도를 불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해질 수가 없더라고. 왜냐면은 2명이 온다고 해놓고 다 안 와. 그러니까 못 온다고 연락이라도 오면은 난 너무 감사할 것 같은데 그날 당일까지도 못 온다는 소리가 없어. 못 온다는 소리가 없고 시간이 분명히 면접 시간이 됐는데도 올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연락을 해보면 연락 두절이야. 전화도 안 받아. 카톡도 다 씹어. 문자도 다 씹어. 아예 오질 않아. 애들이. 일하기도 전부터. 그리고 일을 그만둘 때도 그냥 안 나와버립니다. 그냥 안 나와버리고 월급날에 연락이 와요. 오늘 월급 들어오는 거 맞죠? 이지랄하고 자빠집니다. 그래서 아주 돌아버립니다. 진짜 뭐 요즘 MZ들이 문제네 어쩌네 하는데 1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진짜로 와 돌아버립니다. 진짜 제가 그래서 저 오프라인 사업 같은 거를 최대한 안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내가 아무리 맛있는 음식, 좋은 뭐 서비스 이런 걸로 무슨 장사를 하려고 그래도 애들이 너무 답이 없어요. 애들이 너무 답이 없어가지고 그거 관리하는 게 제일 스트레스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프라인 장사를 하고 싶은 마음이 추호도 없어요. 죽을 때까지. 알바 하루하고 런치고 맞아, 저런 게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이거 진짜 사업 한번 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너무 스트레스 받아요. 사람 관리를 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근데 저는 근데 또 이제 알바생의 입장으로도 저는 굉장히 많이 있어 봤거든요. 제가 해본 알바가 거의 한 수십 가지 정도 될 겁니다. 막 한 50개가 넘어가진 않을 텐데 한 2, 30개는 그래도 얼추 될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 알바생의 입장에서도 보면요, 알바생이라든지 어떤 조소기업 사원이었던 입장에서 보잖아요. 근데 이거를 읽으면서 제가 2가지 양가 감정이 들었어요. 맨 처음 사연을 보면서 뭐냐면요, 우리나라 그 자영업자들이라든지 어떤 조소기업 대표들 같은 경우에는요, 직원들의 시간을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우도 진짜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퇴사 통보를 해요.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사장님 저 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은 일단은 잡죠. 당연히 사람 다시 뽑아가지고 다시 가르치는 게 너무 힘드니까 왜 그러냐, 뭐 불만 있는 거 있으면 말해라 뭐 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다가 도저히 내가 설득이 안 될 것 같으면은 그럼 언제까지 나올 수 있냐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번 달까지만 다닐게요 라고 하잖아. 그러면 존나 웃긴 게 이 사람들은 내가 그만두기 일주일 전까지도 사람을 안 구합니다. 그러면은 일주일 내에 면접도 보고 이런 사람이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와가지고 이런 인수인계까지 다 돼야 된다는 건데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사실상 확률적으로. 근데 그래 놓고서 사람이 안 구해지잖아? 그럼 나한테 갑자기 사람 아직 안 구해졌으니까 일을 더 하래. 저도 그래가지고 처음에는 이렇게 저 언제까지 일할 수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게 나중에는 씨알도 안 먹힌다는 걸 아니까, 알바도 마찬가지야. 알바도 저 일 그만둬야 될 것 같습니다 해놓고 이 사장들이 그러면은 뭐 다음 주까지만 나와줄 수 있어 해가지고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다음 주까지 일하잖아. 야 사람이 안 구해졌는데 네가 그만두면 안 되지, 야 좀 더 일해 하면서 거의 반강제로 나를 일을 하게 시켜요. 그래가지고 저는 그 과거에 말씀드렸던 게, 나는 그래서 이직을 한다고 거짓말을 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다른 데로 이직을 하기
나가기로 더 좋은 조건에서 스카웃이 와가지고 저 다음 달부터는 다른 회사에 나가기로 했습니다 라고 해야 이 사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져가지고 어떻게든 구하려고 합니다. 그게 아니라 저 그냥 좀 쉬고 싶어요, 지쳤어요 라고 하잖아. 그럼 나의 지치고 쉬고 싶은 이 마음을 존중을 해주지 않아요, 이 개새끼들은. 그냥 그러면은 얘 뭐 한 달 뒤에도 어차피 다른 데 갈 데가 있는 건 아니니까 어떻게든 샤바샤바 해가지고 좀 더 일 시키면 되겠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서 6개월까지 더 일한 사람들도 새 곳에 써. 6개월이 뭐야, 계속 일하는 사람들도 새 곳에 있습니다 진짜로. 그래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일 그만두고 싶다고 저 내일부터 안 나올래요 하는 사람들도 이해는 돼요. 이게 하루 이틀 받아주다 보면은 끝이 없거든요. 이거 공감하는 사람들도 많을 거예요. 계속 해가지고 뭐 그러면 일주일만 더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더 기간을 정해놓지도 않아요. 흔히 일반적으로 사람 구해질 때까지만 조금만 버텨줘라고 해놓고 사람 구할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되는 거지. 알바생 입장에서도 내가 이 사람들 편의를 봐줘봤자 이 사람들도 어차피 내 편의를 봐주지 않는다라는 마인드가 이래서 형성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이기주의가 계속해가지고 이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 고질적인 문제예요. 이게 좀 고쳐지기가 힘듭니다. 댓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 직원 말도 들어봐야. 당일에 저러는데요, 그 전날 말해주던가. 직원 말을 왜 들어봐요, 뻔하지. 알바 출근이 1시인데 30분 전에 얘기하는 건 30분 전 돌았네요. 길거리에서 똥 싸도 똥 싼 사람 사정 들어보실래요? 당일 통보는 길거리 똥하고 같아요. 고생 많으십니다. 직원 운이 있어야 되나 봐요. 구라인지 알 수 없지만 당일 갑자기 독감이라면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공감 능력이 좋으시네요. 제가 볼 땐 밑에 알바도 다른 알바 면접 보러 간 것 같은데요, 위에 직원이 딴 데 가자 꼬신 걸 수도. 보기만 해도 열받네. 진짜 남자애들은 그나마 상대적으로 책임감 있는 애들 있는데 남자애들도 더한 경우 많이 봤습니다. 댓글 보면 그냥 직원들이 다 그런다는 건데 굳이 20대가 싫어요 라고 글 쓸 이유가 30, 40대 지원이 없어서 20대만 채용했어요. 100%. 근데 100% 다 저랬으니 제 딴에는 안 그럴 수가 없네요. 뽑지 마요, 혐오스러우면. 배가 덜 고픈 거임. 부유하게 살지 못하는 거랑 가난한 건 다른 이야기임. 경우 없는 인간들 천지. 20대 애들 갑자기 관두고 자기 일 빵꾸 내도 내 잘못 아니라고 생각함. 실업수당 이런 거 싹 다 없애야 한다고 봅니다. 유지하더라도 생애 몇 번만 얼마까지 이런 식으로 운영해야 정신 차리고 일함. 독감은 그렇다 쳐도 직원이 당일 통보는 좀 뭐 이런 의견들이 있는데, 사람 인해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어요. 기업 283개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업 10곳 중 6곳은 밀레니얼 세대 관리가 어렵다고 합니다. 어려움을 느낀다라는 답변이 57.2%라고 해요. 그래서 왜 어려움을 느끼냐 하는 질문에는 67.9%가 조직보다 개인을 우선시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퇴사 이직을 과감하게 실행한다는 게 이제 2등이고 불이익에 민감하다는 게 3등.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확실히 그러니까 예전에 비해서 이제 요즘 세대들이 까라면 까라는 게 조금 없어지기는 했어요. 확실히 옛날에는 진짜 막 직장 생활하다가 직장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막 정신과까지 다니고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저는 기억을 하거든요. 요즘에도 이제 간간히 막 그런 거 직장 생활 스트레스 때문에 무슨 뭐 극단적 선택도 하고 막 이런 게 있기는 있지만, 과거에는 직장 내 스트레스를 못 견뎌 하면서도 계속 막 꾸역꾸역 다니는 사람들이 지금보다는 많았던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족같으면 때려치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스트레스적인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과거 가스라이팅 당했던 사람들보다는 조금 낫다고 보긴 하는데, 근데 조금 과한 느낌도 어느 정도 있기는 있죠. 어느 정도 공동체 생활을 할 때는 개인보다는 어느 정도 공동체를 조금 더 생각하는 그 부분이 좀 있기는 있어야 되는데, 요즘 세대들은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없어졌다. 사장님 한번 해보자는 거죠. 의뢰 역습. 근로자들이 이제 사장들, 사용자를 신고하는 접수건들이 이제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2019년도까지밖에 없는데 지금은 이제 더 늘었을 거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르바이트생 을질 예방법도 있다고 합니다. 단기간 일하는 근로자라도 반드시 근로계약서 작성, 근로계약서에는 사직에 관한 조항을 넣을 것, 계약서를 한 부씩 나눠가지고 사직에 관한 권리와 의무를 인지시켜줄 것. 사바사 아닌가? 난 대학생 때 편의점 알바 때 일 열심히 하고 포스서 계산 빵꾸 낸 적도 거의 없으니 사장님이 적은 돈이지만 보너스도 주시고 남은 간식도 많이 챙겨주시고 암튼 참 잘해주셔서 좋은 기억으로 남았는데, 그러니까 요즘 세대분들은 이제 저렇게 오히려 잘하면 더 돋보일 수 있는 세대에 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낳고 나서 생각이 어떻게 변했냐면요, 옛날에는 이제 금쪽이 같은 것들을 많이 배출하는 부모들 때문에 저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걱정도 많았거든요, 금쪽이들. 근데 저는 오히려 요즘에는 어차피 내가 이거 금쪽이 걱정을 한다고 그 부모들이 답도 없는 노답 부모들이 금쪽이를 덜 키우는 것도 아니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로 했어요. 우리 아들 세대 때는 경쟁자들이 다 이런 애들이겠구나. 개꿀인데? 그러니까 제가 그 예전에 그 여성분들한테도 그랬잖아요. 요즘 남자들이 여성 혐오가 너무 심하다. 다 뭐 김치녀가 많아가지고 여성 혐오가 심한데 나는 김치녀가 아닌데 너무 걱정이다 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잖아요. 여자들은요, 김치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개꿀이에요. 내가 그만큼 상대적으로 개념녀처럼 보기가 쉬워져. 그리고 세상에 금쪽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아들은 훨씬 더 유리해져.
노답 알바생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알바할 때는 조금만 개념 있는 모습을 보여줘도 사장님들이 나를 이뻐할 수밖에 없어. 노답 직원들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내가 조금만 더 일을 열심히 하면 사장님들이 나를 예뻐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그래서 저는 요즘에 막 금쪽이들이 많다 무슨 뭐 사람들이 걱정하고 그러는데 저는 우리 아들이 앞으로 살아갈 사회가 굉장히 이지 모드가 되겠구나, 저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사바삽니다 하면서 괜히 긁힐 필요는 없어요. 본인이 알바하면서 일 같은 거를 열심히 해가지고 사장님한테 예쁨도 받았다고 이러시면은 사람들이 요즘 20대들 다 똑같다라고 하는 거에 긁힐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거를 인정을 해버려야 돼. 맞아요, 요즘 20대들 다 그래요. 근데 난 안 그럼. 나 상위 1% 20대임 이렇게 해야지. 그것도 왜 긁혀요? 아니, 남자들이 한국 여자들을 욕할 때 내가 김치녀가 아니면 긁힐 필요가 전혀 없다니까. 오히려 맞다고 맞장구를 쳐야 돼. 요즘 여자들 맞아, 그래서 문제야. 근데 나는 안 그렇게 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은 남자들이 볼 때 나는 훨씬 더 개념녀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마인드를 조금 고쳐먹으시면 돼요. 뭐 사바삽니다 이런 얘기 할 필요도 없어요. 맞아요, 요즘 애들 다 그래요 라고 하시면 됩니다. 저는 과거에 안 그랬어요 이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 그래서 뭐 요거는 뭐 길게 얘기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요즘 친구들이 힘들다 그러는데 과거에도 똑같았어요. 10년 전에 제가 그 애들 데리고 막 알바하고 막 이럴 때도 요즘에는 그나마 이제 제 구독자셨던 분들이 저하고 같이 일하면서 제가 구독자분들한테 막 쓴소리도 많이 하고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버텨가면서 저를 구독해 주셨을 정도면은 그래도 요즘 흔히 말하는 이렇게 당일 통보하는 친구들보다는 개념이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요즘 직원들을 뽑을 때는 확실히 스트레스가 과거보다는 훨씬 덜한데, 아무튼 요즘이나 과거나 결국엔 사업에서 가장 어려운 거는 인재 관리입니다. 인재 관리. 그냥 못 모르는 사업 한 번 안 해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무슨 사업 아이템만 확실하고 내가 열심히만 하면 될 것 같고 이런다고 착각을 하는데요. 직원 운이 진짜 복불복입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우리 비전이 있고 아무리 무슨 사업 아이템이 좋아왔자 직원 운이 없으면 될 것도 안 돼요. 될 것도 안 되고 진짜 사업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는 이렇게 인재 채용이라는 거. 그래서 이거는 뭐 자영업을 하기로 했다면은 무슨 뭐 세상 탓하고 요즘 사람들 탓할 거 없이 자영업을 할 때 내가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까지도 염두에 두고 시작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금쪽이가 많아지면 그런 금쪽이들 때문에 우리 애가 피해볼 일도 많아져요. 기왕이면 모든 아이들이 다 건강한 정신으로 잘 자라길 바라는 게 좋을 듯해요.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자라날 수 있게 어른들이 도와줄 수 있는 환경이 되면 좋을 텐데요. 그 당연하죠. 그러니까 저거는 너무 이상적인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우리 자식이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애들은 다 금쪽이어야 된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무리 제가 무슨 뭐 오은영 박사님 프로그램 보고 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스트레스 받다 봤자 내가 세상을 바꿀 수 없어. 내가 그 사람들 부모, 금쪽이들 부모 한 명 한 명 찾아가가지고 무슨 뭐 애를 이렇게 커야 돼요 저렇게 커야 돼요 제가 이러고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어떻게든 원형적 사고를 했다는 거예요. 원형적 사고. 이거 럭키비키라고 생각하자. 다 우리 애같이 크면은 우리 애가 나중에 자라서 얼마나 힘들겠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지라고 생각하자. 어차피 내가 뭐 걱정하고 뭐 한다 그래서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 해가지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지. 당연히 다 같이 건강한 마인드로 자라서 뭐 우리나라가 다 같이 부광병해지고 이러면 당연히 좋은 거겠죠. 근데 그게 불가능하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옷은 절대 사지 마세요. 아니 너만 입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냐고요? 아니 그것도 맞는데요. 이 옷 한 번 입으면 헬스장을 안 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가 어깨 넓어지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옷을 입으면 그냥 바로 어깨 깡패가 돼버립니다. 자, 똑같은 자세로 차이를 보여드릴게요. 이게 제 알몸일 때고 이게 제가 집에서 입는 반팔을 입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옷을 입으면 갑자기 어깨가 5cm는 넓어졌습니다. 근데 보통 이런 오버핏 티셔츠들이 갖고 있는 단점들이 있는데요. 얘는 다릅니다. 넥라인이 여유 있어서 머리는 작아 보이고 어깨는 넓어 보이고요. 보통은 프리 사이즈로 한 가지 사이즈만 있는데 얘는 키 180을 기준으로 1번 사이즈, 2번 사이즈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각각의 키에 알맞게 최적의 비율로 만들어진 것도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꺼운 원단으로 만들어져서 골격 찌지도 적곡티 될 일이 없다. 기본적으로 제품의 퀄리티 자체가 너무 좋아서 건조기를 아무리 돌려도 옷걸이 걸어도 늘어나거나 쭈글쭈글해질 일이 없다. 저는 1번 사이즈로 흰색 하나, 검은색 하나 이렇게 사는데요. 이번 설날에 고향 가서 친구들 만날 때 입고 가는데 저보고 어깨 더 넓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어깨는 좁고 대가리는 큰 우리 같은 평범한 한남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 개쩌는 티셔츠는 바로 한남피플 제품입니다. 전 너무 마음에 들어서 2장 더 샀습니다. 근데 재고가 없어서 일주일 기다려야 된다네요. 여러분도 또 다 털리기 전에 빨리 사서 입으세요.